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4일 밤 9시 56분입니다. 올해가 전부 가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북한 선원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지만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걸어가지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북한군에게 넘긴 문재인 정권의 살인 방조, 이게 이렇게 즐겁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 방조입니다. 이런 송환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 밑에 뭐 장관이나 보좌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처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문당하고 얻어맞고 전기고문당하고 거꾸로 매달리고 별의별 동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처형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문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까? 싫으면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해야죠. 그리고 변호사를 붙여주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헌법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법 어디에도 고문을 자행하는 나라로 보내라는 법이 없고 보내서는 안 된다는 협정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이관왕 문재인 씨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파산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파산이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파산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처형된다면 문재인 씨는 살인 방조 내지 살인 사건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률가들은. 경찰관이 보호 대상인 인간을 상습 살인범에게 인도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것과 같거든요. 두 탈북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인권 변호사임을 자랑하는 문재인의 반인권 본색을 폭로합니다. 세계의 인권 운동가들과 주한 외교관들이 일제히 문재인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그의 위선에 대한 분노입니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협정은 고문을 자행하는 등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수상한 민주주의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 보낸 풍선개의 6마리 새끼는 애지중지하면서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우습게 봅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이 구호는 문재인과 김정은 편에 선 사람만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 극적으로 반인륜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별종의 사람인가요? 그가 말하는 민주, 민족, 평화, 인권은 다 가짜입니다. 그는 문재인 씨는 파산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살해방조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살해방조범. 대통령이 국민살해방조범이 되었다?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문화일보 오피니언 칼럼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 탈북 군인 출신입니다. 이분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살인 방조다라고 딱 찍었습니다. 살인 방조, 즉 문재인 씨는 살인 방조범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피를 토하는 듯이 쓴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들으라고.
3만 3천 명 탈북민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니 2,500만 북한 동포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도 지난 7일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처형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즉 문재인은 8천만 한민족의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총탄 세례를 받으며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북으로 쫓기기를 거듭한 끝에 겨우 자유의 땅으로 찾아왔건만 정부는 그 탈북 청년들을 가차없이 북으로 추방했다. 눈에 안대가 씌워지고 심지어 재갈까지 준비된 채로 사형수처럼 판문점으로 실려간 두 청년은 북한 군인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북으로 끌려간 그들이 얼마 뒤 사형에 처해지리란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심지어 연좌제가 철저한 북한에서 그들의 가족 친지들까지 형틀에 서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과연 그들의 입으로 우리가 16명을 죽였다고 말했는지 믿기 어렵다. 아마도 그들을 무지막지한 살인자로 매도한 쪽은 북한 당국일 것이다. 겨우 10m가 넘는 17톤의 배에 선원 19명이 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경우 항구에서 출어증을 제시한 다음 인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선박이 항구를 벗어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까지 휴대하고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달려온 그들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이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일부 장관은 그들을 흉악범이라고 매도하며 번개 북송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희대의 북한 주민 살인 방조죄로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궁색한 정부는 심지어 탈북민 수용 자격까지 거론하며 추방의 합리화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대우에 관한 것이지 북송하고 말고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억지 논리다. 3만 3천 명의 탈북민 그 누구도 이른바 살인자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며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대로 우리 국민의 자격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품은 그들의 천부적 생명권만은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분노는 더욱 크다. 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의 빠른 북송 조치는 UN 국제고문방지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추상같이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해당 북한 선원 2명을 학대 가능성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심히 우려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며 이들 선원 2명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한국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북송되는 것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 보고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진 만큼 근래 동서해상에서 납포된 북한 선박과 선원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채 강제 북송된 사례가 또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보게 된다. 현 정부가 평양의 눈치를 너무 살피기 때문이다. 3만 3천 명 탈북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어느 정부 어느 지도자가 자유를 찾아오는 북한 주민들을 처형하도록 살인 방조자 노릇을 했는지 양식 있는 국민이 나서서 밝혀낼 것이다. 살인 방조자 문재인, 그것도 자국민 살해 방조자, 자국민 2사람을 테러 집단에 넘겨서 고문받고 처형하는 길을 열어준 문재인 씨, 대통령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칭 인권 변호사로서 파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